사람들이 약간 저희 노력은 쓸데없다고 생각했어요. 막 네. 아니 차라리 중국어 공부하거나 일본어 배우거나. 근데 저는 그런 거 둘 다 아니었어요. 계속 노력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교재도 살 돈 없었을 때 그냥 여기 이 채널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걸 보신 누군가 또 몇 년 후에 이 자리에서 슬기님 영상을 보고 이 자리에 오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안녕하세요. 톡투메인 코리안의 유승환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국어 학습자와 나와 있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이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22살이고요. 한국에서 4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름이 이슬기? 한국 이름이네요? 네, 저희 원래 이름은 애슐리예요. 근데 어느 날에 실수로 저희 친구가 슬기야라고 불렀어요.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었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 갖고 있으면 좀 좋은 게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살면 그 어르신분들이랑 대화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어 발음이 힘들 수도 있고 친해지는 느낌이에요. 막 소통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슬기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슬기님은 한국어를 처음에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 댄서였기 때문에 뉴욕에서 춤학원 다녔어요. 네. 우리 춤학원은 K-타운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춤추다가 배가 고팠으니까 K-타운 가서 밥 먹었어요. 네. 거기서 서점 있었어요. 한국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교재 조금 보고 한국어에 대해 조금 알게 되고 아무것도 못 샀어요. 그때 그냥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네. 나중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가지고 막 한국어로 진심으로 배울 거면 반 가격으로 줄게요. 약속해야 했어요. 서점 사장님이에요? 네, 서점 사장님이. 저는 막 그래 약속합니다 하고 저 첫 번째 책 샀어요. 그러면은 그때 서점 사장님의 권유로 시작했던 한국어 실력이 이렇게까지 이제 늘었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한국어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고향은 완전 시골이에요. 아까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많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주로 혼자서 독학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언어 교환 파트너도 많이 찾았고 우리 나이 친구들이 사귀고 싶었을 때 카톡 오픈챗 단톡방 들어가거나 그 디스코드에서 약간 서버 들어가서 중딩들 아니면 다른 고딩들이랑 대화하고 대화 방식, 억양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을 어떻게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마도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어 교환 플랫폼들이 주로 성인들이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중학생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해시태그 공이, 해시태그 중딩, 해시태그 핫플 막 이런 거.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내 또래들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디스코드에서는 말할 수 있으니까 더 다른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스코드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서울에서만 나오는 사람들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사람들이 조인하니까 사투리도 약간 익숙해지고 그 억양이나 뭐 발음이나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고 또는 존댓말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다 나이 적혀 있으니까 manners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마 그거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친구도 사귀고 했어요? 그거? 네, 그때 사귄 친구들도 몇 명 아직도 아는 사이고 실제로 만난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할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뭐 헬로톡이나 다른 랭귀지 플랫폼에서 카톡도 마찬가지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시고 보통 사람들인데 특히 미성년자면은 사람이 이상한지를 잘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질문, 이상한 부탁 이런 거 할 때는 바로 차단은 제일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 노력한 그런 이야기들 있을까요?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서 한국인 없어서 그 저희 생일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성적 잘 나왔을 때는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그 같이 운전해서
뉴욕이나 조지아나 한국인 많을 때 가서 한국어 연습하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했을 때는 13살 때였을 것 같고 네. 엄마가 8시간이나 10시간 동안 운전하다가 우리 그 뉴욕에서 다시 도착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약간 한인타운에서 에어비앤비 찾아가지고 하루 동안 그냥 연습하려고 했어요. 8시간, 10시간 운전해서 딸을 위해 뉴욕까지 가주신 거예요? 네. 와, 어머님도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엄마도 재밌긴 했어요. 왜냐하면 한식도 많이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여행이니까 그쵸. 하루 이틀 동안만 있는 거라서 엄청 효율적으로 연습해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방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으면 방식 있어요. 네. 그냥 길에서 말 걸을 수 있지만 네.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냥 바쁘니까 네. 좋은 방법은 작은 식당이나 작은 가게나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뭘 좀 주문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장님이나 알바생이랑 얘기 가는 거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 가서 한 거는 한국 사람과 얘기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그냥 근데 그게 실제로 근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실제로 한국 사람과 말을 해보는 그 경험이? 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에서 하는 거는 약간 리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주제들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런 방에서.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배우고 싶었을 때 가게 사장이나 식당 사장에게 얘기 걸면은 예를 들어 제가 뭐 만약에 육개장 식당 갔어요. 제가 사장님 이게 뭐라고 해요? 왜 육개장 식당 열었어요? 네. 이런 사장님도 기분이 좋은 질문들을 물어보면 자기 이야기도 알려주실 수 있고 제가 그 어휘나 대화 방식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경우 말고 실제로 말을 걸었다가 지금까지 좀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친구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특히 친구보다 약간 세 번째 할머니라는 사람도 생겼어요. 네. 2년 2년 전에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방학이었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아직 한식 해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동양마트 갔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눈썹 문신이 있었어요. 네. 중국인 할머니랑 한국인 할머니 눈썹 문신이 조금 달라요. 달라요? 미세하게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그걸로 달라요. 그러면 약간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거의 30초 동안 막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할머니에게 와서 혹시 한국인이세요? 물어보고 네. 할머니가 처음에 표정 화냈는지 기뻤는지 뭐였는지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이런 얼굴이었고 그 다음에 눈물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막 죄송합니다 하고 할머니가 저희 등을 막 하고 아니 어떻게 한국말 그냥 말을 잘 못하시고 네. 막 얼굴 막 감정이 엄청 네, 그 할머니가 50년 전에 우리 주로 이사 왔는데 다른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그리고 뭔가 반갑기도 하고. 한국말 배우는 거에 대한 제일 좋았던 점은 다른 사람이랑 커넥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할머니나 뭐 그냥 다른 학생들이나 평생 동안 못할 대화들이 하게 되었어요. 네. 한국말 배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약간 공부 방법 알려주자면 가사 해석이나 가사 네. 번역하는 거. 일단은 한국 가사를 영어로 하거나 그 네. 반대로 하거나. 네, 둘 다 일단 재밌어요. 노래를 좋아하고 K-pop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는 방법이겠네요. 네, 맞아요. 취향 따라서 그냥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한국말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한국 노래 있으면 영어로 번역하고 로봇처럼 번역하는 게 아니고 리듬, 라임 이런 거 다 있어서 약간 미술적인 그런 연습인 것 같고 다른 방법보다 덜 지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다 넣어야 되니까. 네, 그 가사를.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니까 일반 번역보다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한국에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오고 싶어서 돈 모아서 비행기표 사서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몰래 왔어요? 네, 혼자 왔어요. 만세로 16살 때 왔어요. 만으로 16살이면
와, 그럼 진짜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몰래 온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막 그래 가라 이런 아. 느낌이었는데 약간 제가 못 갈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부모님이 말은 한국 간다고 가고 싶다고 하지만 어떻게 가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던 맞아요. 건데 실제로 돈을 직접 모아서 비행기 티켓을 사서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언제 그걸 알았어요? 아마 바로 알게 됐을걸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에서 공항 하나밖에 없고 제가 네. 집에 없는 거 보면 언제 가는지도 알려줬어요. 비행기 표도 보여줬어요. 근데도 그냥 안 믿으셨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저를 잡으려고 보냈어요. 아, 한국으로. 잡으라고? 네.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는 건데 무섭거나 좀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가고 싶어서 진짜 두려움보다 네. 기대감 갖고 다른 기회가 없어서 그냥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에게 우리 가족에게 막 아니 이건 진심이라고 저는 진짜 깊게 진심으로 한국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 있고 한국에서 살겠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막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뭐 성인이든 나도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막 용기가 없었어. 근데 슬기님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갑자기 돈 모아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려고 해요. 그러면은 추천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위험할 수도 있었고 그냥 뭐가 잘못됐으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서 네. 운이 좋아서 제가 이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한테는 만약에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잘 준비해서 와요. 그 숙소 같은 거 찾을 때도 엄청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린 미성년자면은.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상한 사람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리뷰 읽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숙소에서 자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커뮤니티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다른 학생들 이미 한국에서 조금 살다 본 외국인들 만나면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 저희 추천은 페이스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스북 그룹은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여자들. 그런 그룹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짧게 사는 사람들도 따로 그룹이 있고 네. 아예 이사나 이민으로 온 사람들도 따로 그룹이 있어요. 아. 저는 약간 화장과 피부과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 정보도 많이 공유 네. 서로 해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 피해야 하는 식당이나 어떤 가게들이 외국인들 안 받거나 그런 거 아직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훨씬 약간 든든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사시면서 갖고 있는 어떤 목표나 꿈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공유해 주세요. 일단은 대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고 싶고 네. 저희 연구도 마무리하고 싶고 네. 그리고 집 전세로 하나 가지고 싶고 네. 지금은 유튜브 촬영 많이 하는데 저희 네네. 개인 채널에서도 영상 더 많이 올리고 싶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방송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송 출연 같은 네. 거요? 그런 유튜브 거는 채널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보 가볍게 해주세요. 네, 저희 채널은 그냥 Absolutely Ashley 아니면 슬기는 미국인이다 라는 채널인데 서울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약간 블로그 스타일로 올릴 거고 또는 생활에 대한 그런 영상 많이 한국 찍을 생활? 것 같아요. 네, 한국 생활에 대한. 네. 그러면은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뭔가 도움 될 만한 영상 정보가 많겠네요. 네, 저는 약간 Guide to Korea 같은 거 만들고 싶고 네. 특히 그냥 여기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포기하지 말어.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저희 노력은 쓸데없다고 생각했어요. 막 네. 아니 차라리 중국어 공부하거나 그거 막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아니면 일본어 배우거나 근데 저는 그런 거 둘 다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유지해서 계속 노력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그 서점에서 만났던 할아버지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많았던 사람들, 겪어봤던 경험들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뭐라 해도 그냥 계속 희망 있게 미래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주변에서 한국어 공부 왜 해?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라. 네.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네. 네. 저희가 네. 책을 좀 준비했는데 아, 여기서 한번 보시고 네. 갖고 싶은 책 있으면 저희가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책 있으면 이거는 발음책이고요. 이거는 네. 문장을 좀 더 길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책이고 네. 이거는 전래동화,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 이야기들 그리고 네. 이거는 매일 쓰이는 그 생활에 관한 한국 단어들. 이거 고등학교 때 샀어요. 아 진짜? 이 책 네. 있어요? 이거 아, 너무 귀여워요. 여기 나오는 일러스트 진짜 너무 귀엽죠? 맞아요.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그렸나 진짜 싶어요. 논술 연습하고 있어서 아. 이 점점 길어지는 한국어. 네, 한번 보실래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슬기님 전에 오셨던 한국어 학습자 여기 인터뷰하신 분이 아, 남긴 메시지예요. 노력을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해보면 핑계가 보인다. 안 해보면 맞아요.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다음 학습자 분께 편지를 남겨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쓸까? 오, 쓸 말이 생각났나 봐요. 기적은 노력의 또 다른 일입니다. 오. 이거 진짜 저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문장이었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영광이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아, 이런 진짜요? 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다른 기적이었어요. 이걸 보신 누군가 또 몇 년 후에 이 자리에서 슬기님 영상을 보고 이 자리에 오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아,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에 살짝 울컥하셨어요? 네. 진짜로. 진짜 교재도 살 돈 없었을 때 그냥 여기 이 채널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을 거고 정말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